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출석을 하시지 않으셔서요, 제가 처장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우리나라의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정책 결정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 당시인데요. 그러다가 그해 말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1억 7천만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 약속을 하고 24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것은 이 자체 신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3월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서 1억 9,7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매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처장님께서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수처의 좀 수사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팔고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매입을 한 것, 이것은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 이것을 국민을 다시 기만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제가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평균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미국 국채에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다 투자를 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그것도 ETF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환율이 어땠습니까? 우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미국 국채는 사실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라고 해서 다시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샀습니다. 그것도 환율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또 말씀 아까 잠깐 드렸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그리고 외환시장의 개입 계획,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이런 것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임은 물론이고요. 물론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의 그 고위공직자의 그 청렴성을 그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고위공직자 범죄 또 수사 대상은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렴성 그냥 고위공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문제는 국익과 사익이 정확하게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겠지요. 그죠?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다른 고위공직자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라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뻔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은 이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다면 응당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차관, 네. 네, 반갑습니다. 검찰총장께서 나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네, 불가피하게 차관님께 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유죄가 네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사건에서 기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기자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정확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사건 일일이 다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지휘 검찰총장이나 이쪽 검찰에서의 재수사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항고가 제기돼서 서울 고검에서 그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인데 아마 참고할 네. 것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윤석열 구속 네네.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관련해서 네네. 네. 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검찰에서? 기본적으로는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춰봤을 때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신분이 보장된 판사가 아니라 검사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하게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확립된 결정이 있어서 네. 신병이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차원에서 안 한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항고라도 왜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네.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영역에 있어서 보통 항고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서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보통 항고는 안 된다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인데 이 재판부의 취지가 이제 그 구속기간 날짜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형사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의문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 이제 본안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일반인들은. 예. 그래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이 있고 적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즉시 항고가 문제된 사안들은 모두 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이제 즉시한 항고를 한 사례는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잠깐만 제가 네네. 끊어서 죄송한데 즉시 항고를 안 해도
이게 만약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풀어줬으면 모든 국민들한테 그거 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일일이 변호사 써가지고 즉시한 거 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 판결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이 그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예, 구속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네. 그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법원의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서 그 종전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종전 관행대로 하되 다만 법원의 그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관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서 특화된 무슨 검찰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모든 피의자, 모든 피고인들을 다 석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절차적인 문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법원에 뭘 받아와야 됩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승복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에 그러면 왜 대해서 항고를 안 했어요? 즉시 항고를 안 했으면 보통 항고라도 했었어야죠. 그리고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이해하더라도 보통 항고 했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승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부분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즉시 항고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 안 했을 때 보통 항고는 재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셨어요? 안 했잖아. 견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그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본안 재판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을 예정에 있고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다른 사건들 수사가 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군사 반란죄를 비롯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의 수사와 동시에 저는 빨리 구속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검찰, 법무부에 대한 정무에 대한 그 불신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어제죠.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 발표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대응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그 발표가 돼서 저희 산업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오늘 지금 계속 산업계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 주재 경제 TF에 장관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네. 그 장관님은 못하시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표가 났으니까 얼마든지 대응 주재 회의는 새벽 아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안 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그 협의를 할 일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제 대신에 차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장관님께 여쭐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산자부 장관께서는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부총리는 나오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언제 지금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저희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민간 국가 문제는 에너지부 장관 그 소관 그 네. 부서인 에너지부 장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에너지부 장관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협력이나 에너지 산업 그 투자 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유가 뭡니까? 그 국가 지정 이유. 저희는 그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대로 지금 그 기술 보안 관련되는 그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핵 비확산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4월 15일 네. 예, 그때까지 빨리 이것을 다시 제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국에 가십니까?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또 뭐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전략을 보고 있고요. 통상교섭 본부장이 조만간에 미국하고 협의를 하러 지금 갈 예정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계하고 좀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파면 선고로 인해서 대한민국 재출발하고 우리가 다시 성장과 회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